예,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김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디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손유성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돌멩이님, 그리고 롱다리님, 레몬트님, 하늘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구자님, 지평님, 그리고 시보가 향해서님, 네, 다운라이트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개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박이다님, 이케이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님, 후니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회원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수연님하고 김태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네. 하이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창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자 11월 10일 오늘 화요일이죠. 네,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행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시황 얘기는 그냥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황은 그냥 뭐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거의 뭐 생략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만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법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차트 공부 안 하고 네, 차트를 잘 보는 방법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차트를 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들어보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뭐냐면 보통은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자마자 빨리 수익을 내시려고 차트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무료 기법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보고 실전 매매에 바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아마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와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을 배우면은 정말 그 기술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원리나 기초는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기술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큰 맥락을 잡는 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차트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사서 바로 팔으려고들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법도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진짜 차트 공부 안 해도 차트를 잘 보는 방법, 차트를 크게 보는 방법이죠. 요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최소한 다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크게 물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상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시황은 뭐 잠깐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거래량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증가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제 그 지수도 오르고 있죠, 그죠? 거래량 잘 보시면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그 뭐예요 화이자에서 백신 얘기 나온 것 때문에 뭐 유럽 증시 막 프랑스는 막 7%까지 막 폭등하고 난리 났었죠, 그죠? 근데 막상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별로 반응 안 했죠. 전 좀 그렇지 않겠나 예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좀 예상했던 건데 코로나 백신 얘기 나온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별로 크게 오른 게 없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한 건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지수가 크게 빠진 건 없고요. 약간 걸릴 자리에서 걸린 거니까 그냥 이 정도면 뭐 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수 얘기를 뭐 10분, 20분이라도 좀 해드리고 기법 강의를 해드리면 좋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은 지수 얘기를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법을 배워가시는 그게 줄어드니까 오늘은 시황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기법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차트 공부를 안 해도 차트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말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공짜지만 평생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그 차트 공부를 좀 하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 좀 더 노력하시는 것만큼 편안하게 그리고 수익도 좀 많이 나셔야 될 텐데 막상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초와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그걸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내가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인문계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가 저희 때는 요즘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놨는데 고등학교도 좀 이름을 이상하게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때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농고, 상고, 공고, 인문계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더 편한데 요즘 더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고, 상고, 공고, 인문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문계를 나왔지만 중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는 상고를 간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고를 가서 지금 또 아주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도 기초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본인 적성에 맞는 걸 이제 그 진로를 찾아가죠. 그거에 맞는 기초와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습 나가잖아요. 상고를 가도 그랬고 농고를 가도 그랬고 특히 공고 가면요 실습 나갔습니다. 뭐 대학생 때는 안 그렇습니까? 실습 나가거든요. 그죠? 현장 실습.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그렇게 사실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들어와서 일단 게임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급하게 뭘 배우긴 배우셨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주식을 잘하려면 차트를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차트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이제 그분들만의 이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되기는 돼요. 차트를 무시하고 해도 되긴 되는데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만 넘어봐서는 안 되겠지만 차트를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그게 편하고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차트 공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되게 어렵게 배우세요. 왜요? 기초부터 원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기술부터 배웠으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기술도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배우면 모르겠는데 뭐 무슨 답법, 무슨 필살 기법, 무슨 검색 기법, 하여튼 별의별 기법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배우십니다. 여러 개를 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제 그 힘든 그 머릿속을 더 힘들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유치원생이 이제 기관총, 소총,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다 들고 싸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거를 너무 어렵게 더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 독학하시죠? 그렇죠? 차트 이런 거 배우실 때 뭐 차트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거의 독학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원래 독학파 출신이에요. 독학. 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네. 차트 공부 저도 독학했어요. 독학했다니까요. 그래서 남들하고 약간 달라요. 스타일이. 네. 독학이라는 얘기가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독학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야매죠. 야매인데 저 일본 말이죠. 네. 근데 독학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야매라는 말도 제가 썼는데 독학을 해서 배우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차트 얘기할 때는 남들하고 약간 다를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좀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몰랐던 것들을 좀 아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차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차트 외보세요. 잘 사고 잘 팔려고, 즉 매수 매도를 잘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매수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지지하는 데서 매수하면 돼요. 지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멈추는 자리 있죠. 그게 지지라고 하죠. 지지. 네. 지지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파시면 돼요? 저항. 저항이 뭐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자리죠. 그 저항에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즉 지지와 저항에서 팔면 매수 매도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단기 지지가 있고 단기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네, 단기 말고 중기, 그 다음에 장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본은 뭐냐? 지지와 저항을 알면 매수 매도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보조지표가 뭐예요? 지지와 저항을 나름대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일목균형표 왜 쓰시는데요? 지지와 저항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항이 뭔데요? 다른 말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사놓고 가장 궁금하신 게 목표가죠. 그쵸? 그 다음에 손절가고, 수익 나면은 어디서 팔아야 되나, 손해 나면 어디서 팔아야 되나.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지표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쵸? 네,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지와 저항을 알기 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정배열, 역배열. 나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1번. 나는 전혀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솔직히 모른다. 4번.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맞죠?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4번 찍으시면 돼요. 네. 나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1번. 잘 모른다. 4번 한번 찍어보세요. 4번이 더 아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지와 저항이, 원래 차트 공부할 때는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핵심이니까. 왜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매수와 매도를 잘 하려면 이 지지와 저항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지지를 잘 알면 바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잘 알면 목표가를 잘 잡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배열입니다. 아까 뭐 수많은 보조지표를 뭐 사람들이 쓴다고 얘기했지만 정배열과 역배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네. 정배열은 뭐냐면 이겁니다. 역배열은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정확한 이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설정이 많이 되어 있죠. 하나 볼까요? 종목을 셀트리온을 볼까요? 자,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 놓고 얘기해 볼게요. 차트를 좀 크게 놓고 이평선 설정을 해보죠. 보통 이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많이 쓰시죠? 자, 설정해 놨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설정해 놓으시는데, 정배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맨 밑에 이평선이 5일선, 21선, 뭐 61선, 121선 이렇게 있죠. 네. 제일 짧은 게 누구예요? 5일선이죠.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이 있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1선. 네. 이렇게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렇죠? 주가 캔들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은 단기평선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은 뭐겠어요? 거꾸로죠. 주가가 맨 밑에 있고 121선, 61선, 21선, 뭐 5일선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게 역배열이에요.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나는 차트를 잘 모른다. 나는 도대체 차트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잘 안된다. 저는 주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정배열 종목만 찾아서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배열에서만 주식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정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보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정배열이긴 한데 이거 볼까요? 정배열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배열 주식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에요. 왜요? 잘 보세요. 요런 자리 있죠? 여기 2013년 여기인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차트를 딴 걸로 바꿀게요. 좀 긴 걸로 볼까요? 이걸로 보자. 자, 이건데 정배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 이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저기 여기 2008년도 바닥에서 보면 바닥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평선을 좀 얇게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이평선이 모여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갈 때 여기 잘 보시면 요게 5일선이고 요게 21선이고 요게 61선이고 요게 121선이에요. 이게 정배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뒤집으면 역배열이고. 근데 정배열에서 주식을 하면 왜 좋으냐? 자, 이겁니다. 정배열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계속해서 우상향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일단 급등해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면 과열이 되니까 약간 누르겠죠. 눌렀다가 또 가요.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이평선이 또 벌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또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또 눌리겠죠. 그래서 이평선이 또 다 모여요. 모여있다가 모이면 또 벌어져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인 거예요. 정배열 종목을 제대로만 고르시면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편하죠. 왜냐면 좀 쉬었다가 또 가니까. 그러니까 우상향 종목이 왜 좋냐?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단타 치셔도 되고요, 아무 데서나 사서 스윙을 해도 되고요, 아무 데서나 사서 중기로 하셔도 되고, 손절 같은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아니면 술을 한잔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실수로, 원래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실수로 여기서 물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물리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그래, 네, 물렸구나 그러면서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왜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고 2년이고 가져가 보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왜요? 계속 우상향이니까. 계속 우상향이라는 뜻은 뭐예요? 저점도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배열 종목을 제대로 고르시기 원하면 물릴 일이 없어요. 차트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차트 공부를 안 해도 차트를 잘 보는 방법. 네, 정배열 종목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면 물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왜 수많은 이 보조지표들을 쓰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배열 종목과 역배열 종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든가 아니면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평생 옆으로 횡보하는 건 없거든요. 언젠가는 오르거나 언젠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태양광, 수소차 다 좋아요. 5G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상향인 종목, 즉 정배열인 종목을 고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편하다 이거예요. 맞죠, 그죠? 이걸 모른 상태에서 무슨 기법만 배워가지고 들어가서 막 싸우시는데,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 종목을 갖고 공략하면 이게 되게 피곤합니다. 자,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 정배열 종목을 하면 좋으냐? 첫 번째, 계속 우상향이니까요. 두 번째, 자, 생각해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기업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뭐가 좋아요? 기업의 로고가 좋아서? 기업 이름이 멋져서? 주가가 3년, 5년, 10년씩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기업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기업의 매출, 실적, 이익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 분기, 두 분기, 1, 2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회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죠. 차트가 좋아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이니까 차트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기업의 주주로 있겠어요? 그렇죠. 외국인 중에서도 질이 좋은 외국인, 그죠? 기관 중에서도 질이 좀 좋은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아주 성향이 좋은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수급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죠? 뭐 해외 증시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전 세계 증시 폭락이 들어와도 이 기업들이 크게 폭락을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다시 빨리 되돌아와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주가가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빨리 회복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회복도 빠르죠. 설령 물렸 좀 비싸게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손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한마디로 기업 운영도 잘하고 있고 주가 운영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은 배당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많이 주겠죠. 한 번 주고 말까요? 아니면 매년 연속적으로 줄까요? 연속적으로 주겠죠. 그렇죠? 정배열 종목들의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상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네, 물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손절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1년, 2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요. 배당금도 많이 줄 수 있고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은 그만큼 주주를 생각해 주는 회사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장기 투자자들 수급 좋고요. 그죠? 가끔씩 큰 급락이 나와도 회복이 빠르겠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다? 정배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쵸? 쉽죠? 일단 정배열 종목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잘 모르시겠다, 그거 답답하다 그러면 그냥 이런 종목들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그게 대형주 좋아하시면은 대형주 중에서 찾으시면 되고, 나는 중소형주가 좋다, 그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중소형주 내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종목 공개를 못 하겠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여기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다음에 종목들 한번 쭉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돼서 얘기 못 하겠어요. 대형주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잖아요. 삼성 SDI는 이거 원래 보세요. 원래 정배열이에요. 원래 더 길게 보면 볼수록 정배열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는 볼 필요도 없겠죠. 그쵸? 그냥 정배열이에요. 그냥 정배열. 맞죠? 그때마다 이제 호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황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을 좀 세게 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누르거나 횡보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크게 보면 볼수록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뭐 좋아하세요? 그렇죠, 개별주 좋아하시죠. 그럼 개별주에 맞는 것들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꾸준하게 정배열로 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구경지에는 이거 테마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와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거 갖고서 무슨 그런 걸 설명하냐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뭐예요? 정배열이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필이라고 하죠. 딱 감정이 꽂히면 막 급등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특히 바이오주들이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냥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거잖아요. 정배열. 그쵸? 정배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힘들어 하느냐? 자,
역배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역배열. 역배열은 뭐예요? 아까 그걸 뒤집어 놓은 게 역배열이잖아요.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역배열인데, 역배열 종목들 이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역배열은 뭐겠어요? 아까 정배열에서 설명했던 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업들이 역배열일까요? 간단하죠.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은 기업, 외국인 기관, 장기 투자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떨어지든 뭐 진짜 무슨 저기라도 떨어지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 보시면 되겠네요.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라는 건데 한때는 정배열이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정배열이고 이만큼은 역배열인 거예요. 주가가 역배열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요,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이게 지금 뭐 거래정지당해 있는 회사들인데 이거하고 동전주죠. 이거 제 동전됐죠, 그죠? 이렇게 더 볼까요? 일부러 좀 이제 좀 세게 떨어진 것들을 얘기해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세미콘 라이트 뭐예요?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나쁘다?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나오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왜요? 힘들어요. 정배열은 어디에서 물렸건 간에 그냥 들고 있으면 최소한 본전 그 이상은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좋은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동안에 주주님 아이고 거기서 사셔가지고 우리 고생을 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배당이니까 네, 약값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배당이라도 줍니다. 근데 역배열은 어떻게 해요? 걸핏하면 유상증자, 걸핏하면 무상감자, 걸핏하면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다고요. 역배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해 드리느냐,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서 게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구경제은행처럼 위쪽으로 움직이는, 그죠? 이런 거에서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닌가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판게 남성이죠? 수익실하는 거. 남성이 무슨 차트인 줄 아세요? 정배열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그냥 정배열이에요. 그냥 차트를 너무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번에 그 뭐였어요? 소프트 캠프? 이게 뭐예요? 정배열이잖아요. 그냥 어렵게 보시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방 수익날 때 카스였죠. 이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긴 했었는데 그냥 정배열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제가 이런 거 좋게 얘기하죠. 유라테크 잘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역배열을 이렇게 3년 동안 하다가 정배열로 바뀐 종목이에요. 그 전에 정배열이었는데 미중무역 전쟁, 코로나 이런 거 겪다가 순간적으로 역배열이었지만 정배열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라테크를, 이게 세종시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죠. 이거 좋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뒤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의 특징이 뭐다? 계속 우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정배열은 주가가 우상향이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오느냐면 방향은 이렇게 잡아놓고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역배열은 뭔지 아세요? 아주 두꺼운 담요를 하나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주가는 요 밑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쩌다가 엄청난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보려고 딱 뚫었는데 바로 한 대 맞고 확 떨어집니다. 전저점 깨면서. 이러다 또 한참을 이제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역배열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디에서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습니까? 여기인가요? 아니면 정배열인가요? 답 나왔잖아요. 차트를 어떤 기술이나 이런 기법을 배우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 년 12달 중에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이상이 그 추운 나라에 가서 에어컨 파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기 더운 적도지방 가가지고 히터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히터를 사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솔직히 차트 공부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다. 정배열 그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역배열 있죠? 역배열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라테크는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개별주들이 힘들었으니까 빠진 거지.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뭐 세미콘 라이트라든지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저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런 것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진다고. 정배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물렸어요. 그죠? 물려도 아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배당이라도 준다고. 근데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그래 괜찮겠지 하고 들고 있으시면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정배열과 역배열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정배열 종목을 그냥 차트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사서 그냥 지금이라도 물려도 된다는 얘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아까 삼성전자나 저런 것들은 이제 뭐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기업이죠. 그렇죠? 삼성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차트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정배열 종목을 사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 이 정배열 상태를 유지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나요? 국영GNM이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과열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이건 개별주니까요. 그죠?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가려면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뭐 테마주로서 어떤 재료가 강한 게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배열 종목을 잘 공략하시려면 차트만 봐서 될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기업 분석 할 줄 아셔야 돼요. 왜요? 그 기업이 계속해서 실적을 낼 것이냐. 그렇죠? 기업 분석. 그럼 기업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앞으로 업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업황 분석도 하셔야 돼요. 경쟁사도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떠한지, 상승 사이클인지 아니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질 건지, 바닥을 다 찍고 올라갈 건지, 그렇죠. 그거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율, 채권 금리 동향, 각 나라의 정부 정책이 어떤지, 그죠? 좌파가 정권을 잡았는지, 보수가 잡았는지, 진보가 잡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 러시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거시경제 다 알아야 되고요. 그걸 다 종합해서 이 종목은 정배열로 계속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차트만 얘기하면 편했는데 차트 외의 걸 얘기하니까 이거 언제 더 공부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알아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차트 보실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뒤에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기업 분석, 거시경제 얘기를 왜 했냐면 좋은 걸 알려드렸지만 차트만 보고 무조건 달려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생각을 더 해보고 사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걸 분석한 상태에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다 분석해놓고 차트를 보니까 지금이 싸구나, 지금은 좀 비싸구나, 지금은 과열됐구나, 지금은 침체됐구나, 딱 바닥이네, 옆으로 좀 돌다 가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정배열 종목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솔직히 차트 기법 몰라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 성향대로 단기로 갈 건지, 스윙으로 갈 건지, 중기로 갈 건지, 아니면 장기로 갈 건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역배열은 무조건 피하세요. 무조건 피하시라고요. 역배열 종목은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고수도 잘 안 해요. 역배열 종목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잘못 걸려들면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름이 참 멋있어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름이 참 멋있어요.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 역배열.
그렇죠? 역배열 하다가 거래를 빵 터뜨리죠. 이런 기업들은 못 보는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대부분 조만간 문 닫습니다. 정지당하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못 올라가고 그냥 쌍봉 치고 끝나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1번은 정배열이었고 2번은 역배열이었죠. 3번이 있어요. 3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수익이 많이 나요. 역배열은 수익이 잘 안 나고 큰 실수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역배열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역배열에서 살아남는 게 있어요. 정배열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턴 어라운드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턴 어라운드 기업이 뭔지 아세요? 기업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거죠, 그죠? 턴 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다가 좀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턴 어라운드를 우리는 저기 한자로 얘기하면요 회생주라고 합니다. 회생이 뭐예요? 뭐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회생 뭐예요? 죽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턴 어라운드 하면 그냥 그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간신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회생주. 그 종목들의 차트는 어떻게 돼 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돌립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돌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건 이제 이런 개별주에서 잘 안 나오고요. 대형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금호석유 있죠? 금호석유가 여기에서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난리 났었어요. 누가 보면 부도난 줄 알겠어요, 그죠? 금호석유가 옛날에 그 대중국 수혜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바닥을 잡고 멋있게 여기는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한 8만원, 9만원, 10만원까지 쫙 갔어요. 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2,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간 게 아니라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대중국 관련주도 많이 갔잖아요. 펀드 열풍 불었을 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왔어요? 이제 조정이 찾아왔죠.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곤두박질을 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요 구간은 방금 알려드린 정배열, 그렇죠? 급등 구간이죠. 여기는요, 역배열 구간이죠. 파란색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찍고 이 당시에 그 지금처럼 대규모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 갔어요. 또 갔다니까 이때. 여기는 얼마냐면 25만 원이에요. 여기 저점은 한 만원? 대충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원 맞나요? 대충 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20개 사놨다고. 이게 뭐예요?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런 식으로 세게 급등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거래가 많죠? 이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 물량 다 걷어가는 거예요. 대량거래가 터져 있죠? 뭐예요? 여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대량거래 터져 있죠? 이때는 양반이었던 거죠. 이때는 금융위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전 세계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량거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릴 때 나오는 전형적인 털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이 당시에는 금융위기, 재정위기 그걸로 털었어요. 최근엔 뭘로 털었을까요? 항상 그걸 핑계로 해서
유동성을 풀거든요. 위험하다. 경제가 위험하다. 이러다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풀어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뭘 핑계로 돈을 풀었어요? 코로나.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지금은 금호석유가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금호석유가 요 역배열이에요, 이게. 원래는 여기서 역배열이었고 여기선 정배열이었는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랑 그걸 겪으면서 잠깐 조금 역배열이었다가 다시 정배로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가 옛날처럼 별로 없죠? 그쵸? 네, 금호석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별로 없죠? 그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어디 와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이죠. 여러분들 코스닥 거래량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보셔야 돼요. 더 크게 보시겠어요? 2012년도에 코스닥 거래량은요 이만큼이었어요. 이때 있잖아요. 지금보다 종목들이 더 많이 갔어요. 그때는 테마주가 시작하면 상한가 5개 기본으로 나왔어요. 5개. 5개 나오고 며칠 쉬다가 또 가고 막 그랬어요. 아 그때 그리워 죽겠어요.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곳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연말에 매물 폭탄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뭘 보면서요? 차트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시죠. 장 시작하면 호가창이랑 차트 보시죠. 장 끝나고 나면 뭐 보세요? 계좌 보시죠. 그쵸? 하루 종일 그거 보시지 않습니까? 뉴스, 호가창, 차트, 끝나고 계좌, 반복된 삶. 그거 사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라고요. 돈은 돈이 올리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 대형주가 아니라 개별주 쪽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들 개별주 요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수익이 안 나십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상하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많이 힘들게 하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평상시에 번호 찍으라고 할 때 안 찍어도 돼요. 지금은 찍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상 코스닥을 유난히 더 힘들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힘들게 하잖아요. 전 세계 다우지수, 나스닥, 심지어 저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이머징 마켓,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안 빠졌었어요. 코스닥처럼. 코스닥 혼자서 이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노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나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 몸이 직접 땀을 흘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그랬잖아요.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남기고 그분이 돌아가셨겠어요. 유럽에서 주식으로 가장 유명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2000년 넘을 때까지 주식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예, 돌리님 감사합니다. 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간파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준 이게 뭐예요? 역배열이었는데 정배열로 돌렸네요. 큰 돈이 들어와서. 그리고 빨리 개인들 보고 제발 좀 털으라고, 제발 주식 좀 버리라고 자꾸 흔드네요. 저는 매일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다 됐다. 많이 가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요? 인간 지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기회가 맞습니다. 비관론자한테 속아서 고생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언제 주고 사야 되느냐? 아까 1번 정배열, 2번 역배열, 3번 뭐예요? 그쵸? 턴 어라운드. 요걸 노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정배열 종목이 수익 한 2배, 3배 주죠? 턴 어라운드 기업은요, 많이 나오면 20배, 30배씩 줍니다. 왜요? 죽다 살았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바닥에 지천에 널려 있다 그랬죠? 널려 있습니다 진짜. 지금 열심히 노력하세요. 제가 그래서 추석 전에 그랬던 거예요. 딱 3개월만 눈 감고 딱 3개월만 열심히 하셔라. 그럼 내년에 더 편안하게 주식하실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왜요? 돈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 또 주식 열심히 하신다고 차트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발 고생들 하지 마시라고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정배열 안에서만 놀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정배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정배열인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역배열입니까? 근데 그 비관론자들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흉내 좀 내볼게요. 정고점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기타 등등등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없대요. 예, 정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는 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고점이 있으니까 걸려서 좀 돌리다 가겠죠. 주가 지수 발표로 돌리면 개별 주장세 열리는 거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무조건 정고점까지 왔고 여기를 못 넘기고 그러니까 앞에처럼 떨어질 거래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진짜. 차트만 보고 이런다니까요.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고점에 걸려서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세력은 여러분들을 속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그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차트를 이왕에 보실 거라면 그렇죠? 네, 더 크게 보세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 뭐 돌파하겠어요?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건 비관론자들 얘기고 더 크게 볼까요? 주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어지간하면 이거 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그냥 우상향 아니에요? 네. 이런 거리랑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2008년도예요. 여기 2000년이고 옛날에 그 버블닷컴 닷컴 버블 IT 버블 네. 표현 이상하겠네요. IT 버블 그때 아닙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선을 딱 그으면 뭐예요? 저로의 매수기였고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흔드네요. 여러분들 보고 제발 주식을 놓으라고 정신을 더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실수록 지금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계속 앞만 보고 가세요. 돈을 보세요. 돈. 이게 바로 핵심이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연도 날리고,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고, 주식은요. 돈 들어왔을 때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왔잖아요. 안 보이세요? 세력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신용, 보조지표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못 속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빚내서 이렇게 산 거래요. 그래요.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하시는 거 저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안 그랬을까요? 2018년대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 돈이 들어온 걸 믿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트 보실 때 있죠? 차트 매매 기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가르쳐 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차트 기법을 좀 많이 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배열 상태 종목들을 그것도 고점 말고 거래가 안 터진 바닥에서 사서 그렇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단기 약간 하시고 수익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했는데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도 안 쉬고 날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가는 게 정배열이거든요. 특정 지지선을 깰 때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단기를 해야 될지 스윙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윙이 맞아요. 왜 그런지 이건 내일 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를 얘기하려면 지금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본인 성격이 좀 빠르면 단기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이거부터 오늘 얘기를 하고 내일 이걸 얘기해야지 맞아요. 이해되셨죠? 네. 뭐든지 그래요.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이런 걸 왜 지금 제대로 못 보시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있죠? 기술부터 배워서 그래요. 기술. 그건 좀 나중에 쓰시고 일단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배워보세요. 독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독학을 막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네. 저도 뭐 사진이나 뭐 기타 같은 걸 독학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항상 그거더라고요. 뭐가 잘 안 돼요. 어떤 특정 구간에 돌파가 안 돼요.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딱 가보면 기초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기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쳐봤는데 한 2년치다가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갔는 줄 아세요? 학원 갔어요. 선생님 저 요거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쫙 잡아주더라고요. 한 2, 3개월 딱 배웠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다시 뭐예요? 기초가 잘못됐었다는 거죠. 독학이 좋기는 좋은데 독학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이거예요. 기초가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저처럼 나중에 되면 답답해가지고 학원을 찾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학원을 찾으실 일이 있으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도 독학을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 심정 잘 알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연말에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드셔가지고 기분 다운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기분을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감정 다운되시면 특히 남자분들 가을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뭐 지금 겨울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감정 기복 심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 다운되시면 이 게임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로라도 기분을 끌어올리세요.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슨 기분이 나겠느냐? 아니요, 억지로라도 끌어올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여자분들도 특히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래야지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초를 같이 배우시고 그 상태에서 매매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왜요? 몰랐던 걸 배웠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네. 자, 이 얘기는 내일 또 이어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단기 수익 중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가 그거를 기초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저희 방도 이제 매집을 열심히 해놨는데 요즘에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투사 얘기 많이 했었죠. 창투사 중에 오늘 시원하게 하나 파는 거 있죠. 우리기술투자 4,700원, 800원부터 쭉 팔아가지고 싹 정리했습니다. 요거는 잘 팔고 나왔어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창투사 사는 게 더 있어서 요거는 정리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사드리려고 다른 쪽으로 뺐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저희 방은 창투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 투자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신 분들이 한 70%까지 수익 나셨어요. 70%. 최대 70%까지 수익이 났는데 저희 방은 지금 대선주 중에서 윤석열 씨 거, 이재명 씨, 뭐 오세훈 씨 같은 서울시장 후보군 이런 분들 것도 매집을 해놨고요. 신규들 들어오시면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핵심 수혜주도 사놨고요. 그 다음에 차기 정부 정책 수혜주, 미국 바이든 수혜주, 그리고 빠지면 섭하죠. 아직 안 간 바이오 수혜주 이런 것들 골고루 매집을 다 해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사시라고요? 사셔도 됩니다. 왜 해드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말에 급락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상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 물러갈게요. 이 얘기는 듣고 나가세요. 아까 코스닥 지수 보여드렸죠? 코스닥 지수 월봉인데 2008년도에 큰 폭락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작년
2019년 12월 달까지 있죠. 언론에서 그리고 개인들 맨날 산타랠리 얘기했습니다. 산타랠리.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서 산타랠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개인들과 산타랠리 노리고 들어갔다가 다 물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줄 아세요? 산타랠리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말에 폭락 나올 거예요. 연말에 큰일 날 거예요. 전문가면서 거의 매년 11월 달 말, 특히 10일 빠르면 11월 초부터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산타랠리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언론이 산타랠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산타랠리가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산타가 집에 가고 나서 그때부터 종목들이 오르더라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근데 올해는 산타랠리가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최고의 지표를 인간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산타랠리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누구한테 산타랠리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산타랠리 올 것 같다 이렇게요. 지수가 안 올라가도 산타랠리 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지수가 안 올라가야 여러분들 개별주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산타랠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무튼 지금 11월 이제 10일이죠.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말 연초에 가족분들하고 따뜻한 연말 연초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초가 부족한지 아닌지. 기초가 부족하셔서 뭔가가 돌파가 안 되는 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식하면서 똑같이 느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저도 진짜 밤에 한 3시간도 안 자고 막 진짜 그렇게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안 늘을 때가 있었어요. 실력 안 늘더라고요. 주식 얘기 아니고 주식.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그렇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력이 또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그게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기초를. 여러분들도 수익이 잘 안 나서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법 강의 제가 해드리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시나요? 기법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시면 그 유튜브에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무쏘TV 진검승부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기법 강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초 강의, 그 다음에 고급 강의도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 보세요. 매일 하루에 1개에서 2개 상씩 올려드리니까 가서 짧아요. 그거는 뭐 10분? 길어야 20분? 거의 10분 전후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실력을 이렇게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